그렇게 장제스는 4번이나 공산당에게 통수맞고 터졌습니다. 그렇게 1931년 11월 7일 러시아 혁명 기념일에 현재 중국 루이진시를 수도로 하는 현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신 국가주석 마오쩌둥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강력한 신식무기들과 전차들을 가지고 싸우던 장제스의 국민당군, 마오쩌둥의 홍군은 깊은 산속이나 거지같은 지형으로 도망가면서 유인한 후 갈기고 튀는 방식으로 싸우면서 국민당군이 물러갈 때 또 쫓아가서 갈기고 튀는 방식으로 정말 같은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4차 공산당 도벌작전까지는 행운의 여신 마오쩌둥의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차 공산당 도벌이 시작되었던 1932년 6월, 그 전에 1931년 9월 18일에 일본의 개주작전이 또 시작됩니다. 봉천성 유타오우에서 일본의 철로를 일본군이 스스로 셀프로 지들이 폭파시키더니 동북군 장쇠량이 한 것이라고 덮어씌운 겁니다. 그것을 빌미로 만주사변이 시작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만주사변이 시작된 1931년 9월 18일 다음 날인 19일, 일본 국내에서는 정치인들과 군부의 입씨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대공황 이후 경제 개판인데 만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감당할 수 없다던 일본 내각 요인들. 그러나 군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군대를 몰고 동북군과 전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만주사변의 시작대에 중화민국 장제스는 3차 공산당 도벌작전에 환장해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이 시점에서 일본이랑 싸우게 되면 안 그래도 점점 커져가고 자꾸 거슬리는 마오쩌둥 공산당 막기가 에바세바 드록바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군대가 죽어가도 그냥 뒤로 도망치게 하기 바빴는데, 장제스는 일단 중국 공산당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 권력을 위해서 말이죠. 장제스가 그러한 판단을 하는 사이 일본은 1932년 3월 1일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들이 그냥 나라 세우기는 모양이 빠졌으니 과거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데려와서 허수아비 황제로 앉혀놓습니다. 자기 내쫓은 위안스카이를 포함해서 국민당 정부를 결코 신뢰하지 않던 푸이, 일본 조계지로 망명가서 살다가 황제 시켜주겠다니 환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미 장제스의 중화민국은 만주를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이후에도 만리장성 코앞까지 다 먹어치우기 시작했죠. 이미 빼앗긴 만주를 어쩔 것인가. 장제스는 일본의 만주국을 일단은 인정해줄 테니 만리장성 북부까지만 먹고 그 아래는 비무장지대로 가자는 탕구협정을 체결합니다. 왜냐하면 장제스의 머릿속에는 온통 마오쩌둥 공산당 홍군을 개박살내는 것뿐이었고, 이미 탕구협정을 체결한 1933년 5월 이전인 1932년 6월부터 진행 중이던 4차 공산당 소탕도 결국 마오쩌둥이 웃으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행운의 여신은 4번이나 연속으로 마오쩌둥의 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5차에서는 행운의 여신이 마오쩌둥을 그냥 발로 패대기 쳤었으니 그 유명한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홍군의 12,000km 13개월 동안 걷기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만주사변이 끝난 이후 일본과 장제스의 잠시 휴전과도 같았던 1933년 5월 탕구협정, 그 휴전이 끝나기가 무섭게 5달 만에 장제스는 또 공산당 조직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긴 4번이나 처발렸으면 좀 다르게 전략을 할 때도 되었던 것 같군요. 국민당군은 군대의 조직 개편부터 부대 편성까지 싹 다 갈아엎고 수송부대까지 오지게 만들어서 산에서 연병하는 마오쩌둥 애들과 싸울 때 산악작전 지원까지 하게끔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장제스는 공산당 애들이 살던 동네에 살던 모든 민간인을 농사짓던 물건이고 뭐고 싹 다 갖고 국민당, 중화민국 당으로 전부 다 피신하게 했고 공산당을 굶겨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65개 사단에 80만 대군을 소집해서 차츰차츰 공산당 홍군이 퍼져있던 지역을 좁히면서 보급이 아예 박살나게 만들려던 겁니다. 게다가 마오쩌둥이 당시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의 주석 자리에서 걷어차입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이 1차부터 4차까지 전투에서 이기긴 했지만 확실한 공산당의 지역 영토가 획기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대로 싸운다기보다
통수치고 무기 버리고 도망가게 만들던 전술이었으니 전투에서 이긴다고 장제스의 중화민국 군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중국 공산당이 머물 영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안에는 여러 파벌들이 있었는데 소련 유학파 출신 공산당 간부들이 마오쩌둥 저 빠가사리가 한계모가 있냐면서 제대로 전투에서 이기거나 영토 확장을 한 것도 아니라며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마오쩌둥은 주석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소련 유학파들이 중국 공산당을 이끌게 됩니다. 그들은 소련의 전통적인 방식 확장을 택합니다. 소련은 자신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국가들을 차츰차츰 공산주의 국가화하는 도미노 같은 확장적인 방법을 좋아했는데,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의 소련 유학파들도 차츰차츰 공산화된 영토를 늘리면서 공산화시켜야만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소련 유학파들은 마오쩌둥 쳐내고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그건 개멍청한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국민당의 500대의 전투기들이 하늘 위에서 윙윙거리기 시작했고, 현대화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던 중화민국 국민당군과 중국 공산당군이 전면전을 한다는 것은 정말 동태대갈로 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마오쩌둥이 초대주석이었던 그 어마무시할 것만 같았던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은 4년 만에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이미 34년에 사라졌지만 역사적으로 37년이라고 하는 건데, 1934년에는 그 유명한 중국 공산당 홍군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2,000km를, 그것도 10만 명의 공산당군 마오쩌둥의 홍군이 튄 것을 대장정이라고 하는 건데, 무려 13개월 동안 루이진부터 예난까지 18개의 큰 산맥과 17개의 큰 강을 건너 무려 12,000km를 걸었습니다. 출발할 때 10만 명의 인원은 산시성 도착하니 6,00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만 명 중 병들거나 쓰러지거나 낙오된 병사들이 오지게 많았고 3만여 명은 중화민국의 포로로 잡힌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난으로 12,000km나 걸어서 도망간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 장제스는 예난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차 공산당 토벌 작전이 또 다시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1935년 이제는 허베이, 차하르, 수이, 위안, 산시, 산둥 5개의 성을 점령할 계획을 대놓고 밝힙니다. 남의 나라 땅을 지들 멋대로 계획을 세우더니 소문까지 쳐내게 했던 거죠. 그런데도 장제스는 계속해서 공산당 토벌에만 난리를 쳤으니 수많은 중국 대륙의 사람들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안되겠다 싶었던 장제스 중화민국 국민당, 공산당과 전쟁 때려치자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제 니네 그만 조질게. 그리고 홍군도 지원해 줄 거라고. 대신 홍군은 앞으로 중화민국 국민당군의 명령에 따라, 알았어? 그러면 싹 다 해결돼. 지금 일본 애들 쳐나대는 거 봐라. 알았지? 개소리하고 있네. 그냥 우리 보고 공산당을 아예 포기하고 죽으란 얘기네? 개소리하지 마. 결국 장제스는 다시 6차 공산당 소탕작전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같은 해 1936년 12월 12일 공산당이 짱박혀 있던 예난을 조지기 위해 준비합니다. 공산당군이 있던 예난 바로 아래 시안에는 원래 만주족에 있던 동북군 지휘관이자 이제 국민당군 부사령관이었던 장쉐량이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시안에서 동북군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안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장쉐량이 장제스를 감금을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장쉐량과 동북군의 고향은 어찌되었든 만주였습니다. 장제스는 그 만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알 바 아니고 공산당 조지는 거에 혈안되어 있었죠. 그렇게 고향 땅이고 뭐고 일본에게 다 잃은 장쉐량과 동북군. 그런데 장제스는 공산당 마지막으로 조지라고 오더를 내리고 있었으니 장쉐량은 공산당이고 뭐고 알 바 아니고 같은 민족들끼리 쳐 싸우는 것보다 일본을 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장쉐량은 장제스에게 지금 당장 공산당과 힘을 합하고 만주 넘어서 베이징까지 넘보는 저 미친 일본이나 빨리 상대하라고 재촉하고 있었죠. 그러자 장제스라는 당시 중화민국군 총사령관이자 주석직을 겸하고 있는 사람을 부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감금한 사건.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에 있던 국민당 지도부들은
당장 장세량 저새 조져야 된다고 난리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제스는 장세량의 요구에 쌩까지 까고 있었죠. 이때 이후 중국 국무원 총리를 지내게 될 중국 공산당의 저우얼라이 줄레가 장제스 만나러 옵니다. 하이, 오랜만이야 친구. 우리 예전에 위안스카이 조지려고 북벌하려고 전쟁도 같이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 이제 힘을 합해서 저 일본 애들부터 조지자구. 게다가 난징에서는 장제스 와이프 숭메이긴까지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 장제스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37년부터 2월까지 또 국공합작,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 제2차 국공합작에 대한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장제스 국민당은 끝까지 공산당들에게 더 이상 소비에트 지역 같은 공산당 지역을 만들 생각 쳐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협상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37년 2월부터 5달 동안 벌써 7월이 될 때까지 협상만 주구장창 하고 있었죠. 이때 이 협상 단번에 끝내줄 애들 등장하셨습니다. 지난 만주사변 때도 주작하더니 이번에 또 주작한 사건, 바로 루거우 차오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은 베이징까지 먹고 있었습니다. 이 루거우 차오라는 다리를 기점으로 일본군은 서쪽을, 국민당군은 동쪽을 관할하고 있었죠. 그렇게 대치 중인데 한 번에 일본군의 병사 한 명이 행방불명됩니다. 물론 행방불명된 게 아니라 개주작일 뿐이었지만, 일본군은 국민당군에게 니네 영토로 들어갔어 없어진 병사 찾겠다며 수색하겠다고 클레드 군급의 광역 어그로를 끌었었죠. 그러나 그 정도만으로 전쟁나는 것도 좀 웃긴 것 아니겠습니까? 루거우 차오 사건 당시 연대장으로 복무하던 인간이 있었으니 간혹 네티즌들의 비아냥에 의해 애국 훈장 받아야 한다던 무타구치 레냐였습니다. 레냐짱은 루거우 차오에서 자기네 병사 한 명 없어지자마자 진상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선제 공격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일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십시오.